기분 좋은 얘기인데 거짓말인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잘생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요즘에 네? 요즘 잘생긴 친구 중에 뒤에 좀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차은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차은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딸 이름도 은우예요. 그래서 남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 K 콘텐츠의 대세 남자 배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좀 생긴 게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얘기할까.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과 저는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0.01% 정도의 차이뿐이 없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0.01%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장류라고 얘기하는 오랑우탄과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적인 차이는 동일성은 98.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종을 달리하는 거고요. 그 작은 차이가 생김을 달리하는 거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행하는 작은 건강 관리의 습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후에 굉장히 큰 차이를 이끌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몇 가지 종류. 대용량 다 포함해서 리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또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그 무기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겠네요. 네. 500개는 너무 많고요. 그보다 좀 낫죠. 네? 150개? 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89종의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한다. 89종이에요. 다음 달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뒷부분에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숫자가 늘어나겠죠. 89종. 근데 뉴트리라이트에는 그 한국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 외에도 또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는 브랜드가 있죠. 엠바이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엠바이 뉴트리라이트는 뭐 혹자들은 뉴트리라이트 서브 브랜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서브 브랜드는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들, 트렌드한 제품들, 좀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호성과 편의성이 고려한 제품들, 한국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엠바이 뉴트리라이트 브랜드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9종의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브랜드도 존재하죠. 엑세스 브랜드, 스포츠 뉴트리션을 지향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품에서 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총 100여 종이 넘는 제품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제품들 속에서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제품 과정 몇 가지 종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리더님은 몇 가지 종류의 제품을 섭취하시나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00여 종 중에서 몇 가지 종류. 제가 이렇게 계속 이게 한 분께 계속 질문이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의 뉴트라이트 제품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뉴트라이트 사업은 안 하고요. 아티스트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귀찮은 거죠. 많은 분들께서 리더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제품의 활용수가 많으신 분들, 섭취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분, 많은 게 한 30여 종의 제품을 전달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한 10여 종의 제품들을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10여 종의 제품들만 존재하면 나머지 한 80종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제품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품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직면한 문제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그 제품들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죠.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 기능, 항산화 영양소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이것도 항산하고 저것도 항산하고 저것도 항산한데 내가 이걸 왜 다 먹어야 될까?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항산화라는 영양소도 종류마다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죠? 수분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질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평소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의 섭취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즉 하나하나의 영양소의 기능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를 권장할 수 있고 그분이 그 제품을 섭취하면서 내가 그 제품을 섭취하면서 가치를 느끼면서 더욱더 신뢰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영양소,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바이오틱 제품 하나의 장점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시간 가능 선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3월 4일 날 출시할 예정인 비전 헬스 제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 제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총 11종의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이것도 단일 건강기능식품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존재를 하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균주의 특성보다는 나의 장의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장내 전반적인 환경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밸런스드인 365 제품과 밸런스드인 이뮤니티 제품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W 제품 같은 경우는 균주의 특이성을 조금 더 살린 제품이죠.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섭취하고 있는 밸런스 유딘 슬림핏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체지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균주의 특이성을 살펴보게 되면 평소에 내 몸에 지방을 연소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지질의 섭취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방 섭취 많이 하시는 분들, 지방은 너무 맛있거든요. 고소한 맛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의 맛은 각인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겹살의 고소한 맛,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무슨 고소한 맛. 그 고소한 맛을 참는 건 너무 힘들고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조절이 되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섭취나되 일반 식이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 몸을 조절해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균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은 우리 아이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들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제품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장표만 보더라도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춤형으로. 보편적인 이 두 가지 제품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리더님, 이렇게 딱 평소에 드셔보셨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 이 두 제품은? 이 두 개 다 보편적인 제품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면역? 어? 같은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면역? 면역? 이 보편적인 제품, 굉장히 일반적인 이 두 제품만 보더라도 뉴트라이트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보게 되면 균주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균주가. 밸런스 위드는 5종의 균주가 들어가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균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8종의 균주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특별해? 왜 차별성이야? 일반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브랜드의 보편적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균주를 씁니다. 그리고 동일한 함량을 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 통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산하의 제품인데 하나는 빨간 통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노란 통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락토핏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다시 할게요. 예를 다시 할게요. 그 제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를 다시 할게요. 어떤 제품은 빨간 스틱이고요. 어떤 제품은 같은 브랜드의 노란 스틱이에요. 노란 스틱이에요. 근데 제품명이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동일한 균주와 동일한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딱 보게 되면 하나는 동일한 균주와 함량이지만 비타민 C를 제공하는 제품이에요. 또 하나는 동일한 균주와 함량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본적인 우리가 섭취 목적은 내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장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만일에 노란 스틱이 됐던 빨간 스틱이 됐던 동일한 균주라고 한다면 빨간 스틱을 섭취하고 속이 좀 불편해. 장내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좀 더 나은 가치를 찾고 싶어라고 해서 초록이던 같은 브랜드의 파란 스틱을 섭취해도 동일한 균주 함량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밸런스 위딘 365 제품과 이뮤니티 제품을 보게 되면 균주가 전혀 다른 균주를 가지고 있다. 특성이 다른 균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밸런스 위딘 365를 섭취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느끼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기호성과 편의성이 좀 다른 제품을 섭취하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틱형 제품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잘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꼭 털어요. 급해요, 성격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빵 터져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365를 먹어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캡슐을 섭취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왜 잘 안 흘러나와요? 잘 흘러나오는데? 꼭 얼굴에 이렇게 묻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호성과 편의성 외에도 균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 좀 더 나은 가치를 느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균주가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을 통해서 다른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동일한 균주로 그냥 제품 생산하면 좋은 거예요. 편하거든요. 근데 다른 균주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균주가 다르다는 건 그만큼 프로바이오틱스 기본 중에 기본인 그 기능을 120%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균주만 보더라도 그 제품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 밸런스 비인 W 제품 보시게 되면 이것도 균주가 다릅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주로만 들어가 있어요. 왜 락토바실러스 균주로만 들어가 있을까? 락토바실러스 균주는 일반적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섭취한 다음에 소화기를 거쳐서 항문을 거쳐서 여성의 Y존을 거쳐서 여성만의 기관에서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주가 전혀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에 대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에 비해서 높아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면역에 좋다라는 거. 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찾는 이유는 직시 효과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차별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립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섭취했을 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늦어도 2주 정도 되면 내 몸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그냥 영양학적 가치를 증진시켜주고 장관 내에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또 변을 잘 보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좀 추가적인 기능,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 접근되면서 걔네가 만들어내는 장내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 물질들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또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들,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가볍게 터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대사물질들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퍼지면서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죠. 장 내축이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장 폐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장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 장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뇌도 튼튼해져? 장에 있는 미생물이 뇌로 가는 거야?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장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혈행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혈행은 무균 상태거든요. 거긴 미생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움이 돼? 얘네들이 만들어낸 대사물질들이 신체 전반적인 부분으로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을 약간 달리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장이라는 것이 제약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은 뭐예요? 재화를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장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재화는 뭐야?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사물질들이에요. 누구나 다 훌륭한 공장인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다 훌륭한 삼성전자 설비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장 안에서, 내 장 안에서 이 장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해 라는 것은 내 장이라는 훌륭한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걔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양한 대사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 라는 것은 장이라는 훌륭한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일컬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뭐 학술적으로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도 그와 유사합니다.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 과거에는 영양학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면 요즘엔 대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언제까지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섭취해야 되죠? 네?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즘에 그래서 반려견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려견.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면 정착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착균. 정착균. 태어나면서부터 갓 태어난 아이의 장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균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으로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나이 보면. 근데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정착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분 스탠포드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저스틴 소넨브로크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균이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정착균은 무슨 정착균, 나그네균이야. 나그네균의 개념, 나그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여기가 좋아. 그럼 조금 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환경이 틀어지게 되면 나랑 맞지 않아.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의 환경은 어떨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 좋아지고 있죠. 안 좋아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장이 좋아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이제 뉴트라이트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다른 제품 먹고 싶다고 더 좋아지고 싶다고 프로바이오틱스 빼고 딴 거 추천해 달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분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고, 장이 안 좋아진 이유는 그분들이 식생활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식생활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할 때는 식생활을 개선하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세요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마이렛 바이 뉴트라이트에서 맨 뒤쪽에 결과지에 그 식생활 관련돼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그걸 무시하시고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이 개선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다가 식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빼버리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균이기 때문에 여긴 못 살 곳이야. 나랑 맞지 않아. 라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누군가에게 권장하실 때에는 환경적인 부분, 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꼭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나그네균이 맞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실험 재밌어요. 뉴트리언츠라는 학술지에 게재됐던 내용인데요. 과거처럼 우리가 정착균이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섭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섭취한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그 수준이 유지가 될까? 그 연구 결과입니다. 0일 때부터 14일 때까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킵니다. 처음에 굉장히 낮은 장내 수준이었다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준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지난 시점에서 이제 장이 좋아진 거예요. 중단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착균이라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또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못 살 곳이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착균이 아니라 나그네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서 식생활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준이 정점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강도 좀 더 빠르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식생활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하시게 되면 빠르게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자가 영향을 줄까? 어떤 인자가 영향을 줄까요?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다양한 음식물들, 특히 초가공식품들이 우리 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일까요? 초가공식품. 요즘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초가공식품이잖아요. 네? 밀키트, 라면, 햄.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좀 몇 달 전에 작년인가? 한 2주간 섭취한 음식 그 식품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게 저는 한 반기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 봐요. 해 보니까 제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90%가 초가공식품이더라고요. 저만 그럴까? 놀라시잖아요. 저만 그럴까? 저만 그럴까? 영국의 그 BBC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인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70% 정도가 초가공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음식에 대해서는 좀 후진국이거든요. 그럼 초가공식품의 개념이 뭐야?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재료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분류예요. 식재료를 몇 번 가공했는지에 따른 분류예요. 맛과 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생물을 먹었을 때는 1단계 식품이라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해요. 거친 음식들. 우유 같은 경우는 그냥 흰 우유 같은 경우가 그냥 좋은 우유예요. 거기에 맛과 향이 들어가면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키트 얘기하셨잖아요? 초가공식품이에요. 마트에서 저 퇴근할 때 맞벌이니까 국, 찌개 누군가에게 끓여달라 그러면 굉장히 민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벌이니까. 먹고 싶으면 지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8시에 퇴근해가지고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밀키트를 선택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는 국가찌개를 먹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저는 국가찌개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뭐 어떡해요. 제가 해야죠. 그럼 저는 밀키트를 사 먹어야 되는데 밀키트 자체도 초가공식품이다. 빵 초가공식품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초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들이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영양학자, 굉장히 유명한 영양학자가. 당신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다른 방법 선택하지 말고 당신이 어렸을 때 섭취했던 거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장의 상태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장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초강식품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의 건강보다는 기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죠. 장이. 전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10장도 안 했는데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고민하고 계십니다.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섭취할 수 있어요. 요즘에 독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의약품들이 기본적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프로바이오틱 선택해야지 돼? 핵심이겠죠. 소비자분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장을 해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수. 죄송합니다. 굉장히 침이 튀기네요. 제가 저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얀 게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네. 얼굴을 보시다가 이렇게 나가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홍수예요. 홍수. 그러면 리더님들도 선택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내가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제품인지 인지하시고 전달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선택 기준을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선택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당신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뉴트라이트 제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균주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주의 종류. 균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균들, 우리가 균주단으로 얘기합니다. 균종과 균주단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선 혼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균종과 균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균종은 좀 넓은 범위예요. 이렇게 넓은 범위. 균주는 그 넓은 범위에서 종단에서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균주단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게 종단의 제품인지 주단의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앞서 창은우 얘기했잖아요.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다고. 중남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남미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창은우처럼 생기지 않대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변명했대요.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차은우가 그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럼 차 씨가 다 잘생겼구나. 그리고 차 씨를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차 씨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전화가 오더래요. 야, 네가 말한 차 씨가 아니던데? 차 씨가 아니라 차은우야. 여기서 말하는 차 씨라는 것은 균 종단의 제품입니다. 종이에요, 종.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잘생긴 애도 있고, 조금 잘생긴 애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개성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균 종단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 종단에서 차은우만 이렇게 끄집어낸 애들 있잖아요. 균주단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아이들이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다 균주단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별성이 있어?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 우리가 인테스티플로라 7이라는 제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듀얼 코팅을 얘기했습니다. 이중 코팅을 얘기했습니다. 이중 코팅. 이중 코팅을 얘기한 이유는 당시에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내산성과 내담식성이 떨어져가지고 잠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하자! 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코팅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밸런스 1이 나온 다음에. 왜? 왜? 얘네들은 그냥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밖에서 뛰어놀아도 감기 걸리지 않는 애들이야. 이게 균주단의 애들이라는 겁니다. 종단의 애들보다 좀 더 특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주단의 제품.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락토바실러스까지 적혀 있는 거는 종단의 제품이고요. 그 뒤에 외우기 굉장히 힘든 무슨 숫자가 적혀 있어. 그게 주단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CFU와 보장균수. 이 부분 참 재밌습니다. 그냥 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이 좀 까다로워요.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봤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서 보장균수를 표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거든요. 그 몇 나라가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밸런스 위드인 365 80억대의 균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보장균수거든요. 보장균수는 유통기간 내에서 법이 정해진 하한선과 상한선 내에서 그 균주를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통기간 하루 전날, 마지막 날 하루 전날 이 프로바이오틱 섭취해도 나는 80억대의 프로바이오틱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 투입 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투입 균수를.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보게 되면 우리는 80억인데 다른 제품 뭐 500억, 600억 균주가 들어가 있네요. 라고 했더니 그게 투입 균수예요. 투입 균수. 투입 균수는 유통기간까지 그 균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투입 균수보다는 보장 균수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에 직구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직구 제품. 직구 제품들 보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입 균수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리더님들이 인식하셔야 될 게 이 균의 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보장 균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입 균수를 보게 되면 보장 균수의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미생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할 때 리더님들은 관심이 없지만 저희가 출시할 때 항상 어떤 용기에 포장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중 용기, 어떤 용기, 특허받은 용기. 이게 보장 균수 때문이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같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균수 항상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구매한 직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구나. 왜? 거기에 보장 균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유통기간 내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한 직후에 바로 섭취하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어떤 추가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볼게요. 균주.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섭취하는 균주가 과연 안전한가? 무슨 소리야?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안전하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뛰어난 인자가 프로바이오틱스이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업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사 이게 2018년도 기사인가요?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 내성 전달인자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생제는 상극이거든요. 우리가 장 상태를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항생제라고 얘기해요. 항생제 먹게 되면 장에 있는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죽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 진행하실 때 항생제 섭취하시면 특정 기간을 두고 섭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장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항생제 내성이 생겼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균에 내성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야? 야, 프로바이오틱스에 내성 생겼어. 그럼 내가 항생제 먹어도 내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만 그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있는 다른 균에게 그 내성 인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항생제 내성 인자를 전달받은 그 균은 항생제를 섭취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나쁜 균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왜 이 문제가 발견됐을까? 말레이시아의 돼지와 토양과 농부들에게서 엔테로코커스 패슘,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는 종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장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유익균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제품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종을. 그 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엔테로코커스 패슘을 먹고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를 섭취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얘네들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 항생제 내성이 다른 나쁜 균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엔테로코커스 속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엔테로코커스가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긴 있어요. 몇 제품에서. 걔네들은 안전합니다. 저런 테스트를 다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엔테로코커스 속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엔테로코커스는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강하고요. 장내 점마적 환경을 유익균에 유리한 환경으로 개선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토양에서, 돼지에서 만일에 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엔테르코코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야. 굉장히 우연치 않은 일이잖아요. 말레이시아 농장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엔테르코코스를 지금까지도 검사 없이 섭취하면서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종들은 그럼 안전한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단의 얘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아이들이면 뭐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제품에 따라서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그런 항생제 내성 검사를 다 진행한 균주들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얘기 드릴 때 저는 항상 그 얘기 드립니다.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면 건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카 막 350km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뭐합니까? 거기 안전벨트가 없으면 그건 차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반려균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반려균. 평생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균입니다. 조금의 하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안전성까지도 관리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품 뒤에 라벨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하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밸런스 유진 365 제품. 기본적으로 듀폰 다니스코사의 균주를 활용을 합니다.
듀폰 다니스코사는 3대 균주 업체라고 해요. 전 세계 3대 균주 업체. 이 업체에서 만들어낸 프리미엄 균주가 있습니다. 대표 균주. 그 5가지 균주, 우리가 시그니처 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균주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안전성, 그리고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다양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연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특정 제품과 이게 논문을 하나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으로 섭취하는 그 함량과는 달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건강 정보로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균주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면역 건강과 소화 건강, 스트레스, 호흡 건강, 여성 건강, 소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자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HN019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인체 적용 실험 많이 진행했습니다. 43건의 인체 적용 실험이 진행됐고요. 관련돼서 100여 건의 연구가 과학 저널에 게재가 됐고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찌 보면 프로바이오틱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화가 아닐까? 내 변을 좀 잘 보고 싶어. 편안하게 보고 싶어. 를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HN019라는 균주를 섭취하시게 되면 장 내에서 음식물, 변의 이동성이 적정해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죠. 이 이동성이 적절해졌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야? 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부 위장관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하부 위장관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함량이 높게 섭취할수록 나아졌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부 위장관은 어딜까요? 상부 위장관은 보통 우리가 딱 섭취하면 식도에서부터 위, 담, 12지장까지를 우리가 상부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부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부터 항문까지를 일반적으로 하부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부 위장관의 일반적인 증상이 뭐야? 복통과 역류, 메스꺼운 꾸르륵. 저는 꾸르륵이 굉장히 싫어요. 특히 밀가루 섭취하게 되면 꾸르륵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꾸르륵. 그리고 구토 증상. 아이씨, 이거 참 요즘에 저희 어렸을 때 예전에는 진짜 통닭 치킨 한 2마리 섭취해도 속이 편했거든요. 밤 12시에 치킨 2마리 섭취해도 진짜 편안하게 됐습니다. 포만감에 의해서. 근데 요즘에는 부대낌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부대낌이. 부대낌. 구토. 부대낌. 나이가 들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포트폴리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부 위장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여성분들이 전통적인 문제거리 중에 하나이죠. 변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고요. 가스 부글거림, 불규칙한 배변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 연구 결과에서 설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부 하부 위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HN019라는 균주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부합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을 이런 문헌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HN019와 관련돼서 면역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면역과 관련돼 있는 내용 보게 되면 다 같은데요. 식균세포와 NK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살상세포의 활동성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활동성. 활성 올려주는 데. 면역세포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혈중에 면역세포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그래? 면역세포가 있지만 그 면역세포가 잘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웃으면 어떤 특정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그 물질이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면역 물질의 활성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긍정적이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일공사, 이것도 문헌 자료상의 특징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건 참 재밌어요. 앞서 제가 대사체들이 나오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부 호흡기 질환 관련되어 있는. 네. 일반적으로 상부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질환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인후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 인자 중에 하나인 뭐 코뿔소 바이러스의 양을 감소시켜 주는 데도 비일공사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CFN 접착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참 재밌어요. 요즘에 시즌에 참 맞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함량은 아닙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에서 5월 사이에 3세에서 5세의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집단과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NCFM이라는 균주를 사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발열이라는 부분과 기침이라는 부분과 항생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지 장 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런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NCFM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그러한 균주입니다. 70여 건의 인체적인 실험이 진행이 됐어요. 강력한 접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최근 들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보게 되면 예전에 좀 신체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면 정서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높은 문헌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LPC37이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 하에서 좀 안정시켜 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보통 우리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자 중에 하나가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 주는 물질, 진정시켜 주는 물질, 대표적으로 가바라는 인자도 우리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이라는 공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죠. 그 세로토닌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이라는 곳에서 정말 다양한 인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로토닌은 정말 중요한 인자이죠.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어떤 영양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단백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요. 거기 비타민 B군이 있고 햇빛을 쬐을 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많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로토닌이 해가 지면 뭘로 변하죠?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다 기본적으로 장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라는 부분이 단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연구가 많이 진행된 균주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하게 나의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밸런스 유진 365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 유진 365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들어가 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인자일까요? 먹이, 무기,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처음에 선택하시는 분들, 장이 일단 안 좋은 상황이겠죠. 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유익균에 비해서 유해균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익균과 유해균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달라요. pH 농도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유익균은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유해균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따뜻한 환경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따뜻한 환경에 유익균을 넣어준다라고 해서 그 유익균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뭔가 들려서 보내야 돼요. 무기 싸울 수 있는 거, 생존할 수 있는 그 인자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할 때 이 프리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우리가 신발 기술이 적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런스 윈 365 제품에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눌린은 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마다 제품 기능이 다 달라요, 또. 기본적으로 단세지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단세지방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단세지방.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맞는 제품을 추천하잖아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세 가지 종류의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런 단세지방산의 수준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눌린이라는 인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합으로 완성된 거,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밸런스 위딘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밸런스 위딘 이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8종이 전혀 다른 균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8종 중에서 3종은 특허받은 균주예요. 이 균주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루테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영맘 카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균종 중에 하나입니다. 루테린은 모유 유래 균주이고요.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제품들이에요.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균주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을 딱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제가 앞서 365 제품과 균주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균주만 다른 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도 달라요. 달라야죠. 프리바이오틱스 인자에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 제품 처음으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들어갔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배양 건조물이 들어갔습니다. 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돼요. 예전에 병원에서는 생균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균제 말고 뭐가 있어? 사균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생명을 잃게 한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덩어리예요. 그럼 걔네들을 섭취하면 뭐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다른 유익균을 증식시켜주는 인자로 또 활용이 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살균제로 활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또 아연이라는 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런스 위딘 슬림핏 앞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체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식이지방 섭취가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 밸런스 위딘에 포함되어 있는 락토바실러스 목합물과 식이지방을 섭취한 집단이 그냥 식이지방을 섭취한 집단보다 신체 내에 지방의 합성, 체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문헌자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치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해 보게 되면 개별 인정형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제품에는 다른 주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라는 주원료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에너지 대사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신체 내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체지방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쌓였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주원료가 또 달라요. 아까랑 또 다릅니다. 이눌린도 아니고 프라톨리고당도 아니고 프라톨리고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설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품의 색에 맞춰서 특징에 맞춰서 원료부터 부원료까지 싹 다르게 배합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목적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돼 있어요. 귀찮은 일입니다. 맞죠? 똑같은 균주와 배합량으로 색깔을 달라서 주원료 하나씩만 갈아 놓으면 전혀 다른 이름의 전혀 다른 가격의 제품을 그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똑같이 그냥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노력을 하는, 건강에 대해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는, 제품을 만드는 관점 자체가 다른 제품이에요.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브랜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큰일 났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일 출시가 되는, 네,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죄송해요. 말이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었죠? 어떤 제품이었죠? 비전 아이즈. 네. 비전 아이드 제품과 교차 스위치가 되는 제품이에요. 루테인 보충용 제품이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루테인 제품에 비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용량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대용량 제품도 함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경쟁력과 대용량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졌죠.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과 빌베리 추출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원료와 보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품명에서 보면 입체적인 눈 관리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입체적인 눈 관리. 이 내용은 어떤 거야? 입체적으로 눈을 관리해 줄 수 있어. 루테인뿐만 아니라 주 원료가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주 원료가 토마토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을 제공하는 라이코펜.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주 원료로 라이코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추출물이.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 원료를 바탕으로 눈을 입체적으로 지켜줄 수 있어. 기존 제품이 황반이라는 부분에 중점이 돼 있었다면 이 제품은 황반뿐만 아니라 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된 점이야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눈이라는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기관이죠. 눈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눈, 서로를 바라봤을 는 거죠. 시각 정보. 시각 정보.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말보다 눈을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언어적 소통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의 눈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포유류 중에서 흰자가 보이는 포유류가 거의 없어요. 흰자가 보이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이렇게 보잖아요. 까매요. 흰자가 보이지 않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심지어 앞서 얘기 드렸듯이 사람과 유전자가 98.2% 정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침팬지나 오랑우탄도 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흰자가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눈이 돌아가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보여요.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읽혀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소통의 창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고압적인 자세로 저를 막 혼내잖아요.
그럼 말은 못하지만 눈을 이렇게 내리깔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잖아요. 저의 눈을 모습을 보면서 얘가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눈이 그런 곳이에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또 사람의 눈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색깔을 인식을 잘합니다.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RGB라고 해서 빨간색과 붉은색과 파란색. 포유류 중에서 이 세 가지 색깔을 인식하는 포유류가 거의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을 인지하지 못해요. 소도 마찬가지고. 사람만이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보는 세상은 빨간색이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왜 빨간색을 사람은 인식할 수 있을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건 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빨간색을 어느 순간에 인식했고 그 빨간색을 인식한 사람의 특정 종이 열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치 있는 열매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색깔에 의해서. 그래서 그 종이 퍼지가 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눈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보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가장 높습니다. 산소의 요구량이 많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를 활용하면서 대사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 눈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눈은 유해산소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색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색광. 청색광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을 우리가 청색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광 밑에 있으면, 이 밑에 있으면 청색광이 나오게 됩니다. 380에서 500 사이의 파장을 우리가 청색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니터, 스마트폰, 청색광입니다. 이 청색광 같은 경우에는 눈의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 파장의 힘으로 인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청색광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눈의 기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체 시계에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라는 내용. 야간에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쓰게 되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전에 어떻게 스마트폰 안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절대로 보시면 안 되죠. 보시면 밤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직원 중에 하나는 이마가 여기 허렇게 돼서 왔더라고요. 여기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자면 되지. 그런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 근거리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청색광을 쓸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노안이 증가되고 있다. 눈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안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노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정체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예요. 수정체를 수정체는 이게 렌즈잖아요. 이렇게 렌즈. 눈에 있는 렌즈예요. 이 렌즈가 두께가 조절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때 이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인자를 우리가 모양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정체 옆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거는 과거에 잘 보였는데 이제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런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야,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잠 안 와. 눈 나빠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눈 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건강보다도 눈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와 치지방보다도 눈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인식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근데 참 재밌는 게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를 보게 되면 눈 건강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료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하게도 눈 건강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데
체지방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의 인식이 덜하다고 알고 있지만 노력은 제일 많이 하십니다. 아, 많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이 눈의 고마움이 항상 있기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 보인 적이 없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늘 내 주변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잃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더불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평소에 화내지 않는 분이 화내면 무서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이라는 기관이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 구조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수정체 렌즈예요. 광막 있고 모양체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모양체 근이 이렇게 당겨주면서 두께가 조절되면서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 상이 맺히는 곳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망막의 90% 이상이 여기 약간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시력. 우리가 사물을 바라봤을 때 90%가 여기 그냥 상이 맺히는 거야. 돋보기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신문지 까맣게 칠한 다음에 불 태우시잖아요. 빛이 이렇게 쫙 모이는 곳, 그 초점, 핵심, 이 바로 저 황반이라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빛이 모이네 자극받는 겁니다. 그럼 이 자극받는 부분을 지켜줘야 돼요. 돋보기로 계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는 아이를 황반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반을 코팅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자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황반 색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시각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앞서 제가 사람만 빨간색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추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색깔을 인식하는 거. 빨간색 사람만 있습니다. 가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명암을 구별하는 그런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황반변성이라는 거, 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 3대 실명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백내장 얘기 많이 하죠. 녹내장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황반변성 얘기합니다. 과거에 세 가지 모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백내장과 녹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거거든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황반 변성 같은 경우 돋보기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지져진 우리 황반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현대 의술로는 발생한 이후에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찌꺼기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을 우리가 두루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신경과 혈관 중간에 이렇게 때가 껴 있는 거지요. 이런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가속화되면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황반변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황반변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성과 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황반변성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90%가 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성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10%에 해당되는 습성 같은 경우는 혈관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빵 급성으로 터지는 순간 돌아가지 못하고요. 중심 시력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 시간이 다 됐나 봐요. 네, 됐습니다. 네, 혈관 출혈이 이렇게 너무 맛있네. 네, 혈관 출혈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네네.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암슬러 격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30cm 정도 가린 다음에 하는 건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한눈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격자예요. 간격이 일정한 격자예요. 이 격자가 왜곡돼 보인다든지 굴곡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범변성 위험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음. 근데 가까이서 계속 보시잖아요. 한쪽 눈 가리고. 그럼 멀쩡해도 왜곡돼서 보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정상인 분과 성범변성의 중심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만 못 봐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있어요. 짜장면만 안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게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중심 시력을 잃게 하는 거.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게 그 황반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황반 색소. 우리가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눈 안에도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그 눈 안에 존재하는 선글라스가 황반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황반 색소의 수준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황반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선글라스 역할을 수행하는 게 루테인과 지아산틴이라는 인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젊은 계층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근거리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노아에 의한 안질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아레즈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과 의사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자료예요. 대규모로 일어났고 그 결과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레즈 연구는 두 번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번 진행될 때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양 성분들을 꾸준하게 섭취한 집단에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굉장히 많은 대규모 연구였죠. AMD 황반 변성의 진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시력 상실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특히 또 재밌었던 것은 이런 영양소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특히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 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선 당연히 차이를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논문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베타카로틴과 당시에 관련돼서 이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한 번 더 변화가 돼서 연구가 됐는데 아레즈2라는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아레즈2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빠지고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아레즈2 포뮬러라는 게 있어요. 눈 건강과 관련돼서. 그게 바로 이 문헌 자료에 근거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루테인과 지아산틴 12mg 합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연구에 활용된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비전 헬스 제품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원료입니다. 동일한 원료.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C 함량 500mg이에요. 눈은 이 비타민 C 같은 게 비타민 혈장에 있는 혈중에 있는 비타민 농도보다 세포 내에 있는 비타민의 농도가 더 높거든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라고. 눈도 수분이 많은 곳이에요. 그 수분이 많은 곳에서 눈의 유해산소로부터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C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눈은 24시간 자기 전, 잠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저 영양소도 자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몸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극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섭취한 상태에서 쭉 올라갔다 쭉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비타민 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출시가 되는 지속성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 제품. 섭취한 다음에 8시간 동안 이렇게 쫙 내 몸에 흡수가 되는 비타민C입니다. 보통 비타민C는 고용량으로 딱 섭취하게 되면 피크를 친 다음에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되고. 그런데 지속성 제품 같은 경우는 피크를 치지 않습니다. 서서히 8시간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몸에 혈중의 양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소실되는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실되는 양이 없이 꾸준하게 내 몸에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REG2 연구에서 비타민C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비전 헬스 제품과 새롭게 출시가 될 지속성 비타민C 제품, 올데이 비타민C 제품은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산틴, 베타카로틴 대체 시 AMD 황반변성 위험을 감소시킨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헌 자료에서 눈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입체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입체적인 영양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황반색소 밀도, 항산화 기능, 항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테인과 지아산틴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기능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안이 왔을 때 이 모양책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의 조절 능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라이코펜이 근데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모양체근의 유지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또 안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라이코펜이 도움이 되네? 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에 있어서는. 괜찮다. 황반뿐만 아니라 이 라이코펜이 주원료로 들어가 있으면서 눈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겠구나. 또 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라고 얘기하는 베타카로틴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비전레스 제품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산틴을 통해서 황반의 건강을 지키고,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를 통해서 모양체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그 가치를 유지시켜준다. 또 망막, 베타카로틴의 가치로서 시각 적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제품, 이전 제품에 비해서 가치는 올라간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차별성을 보게 되면 루테인 라벨에 여기 보시게 되면 루테인 지아산틴 추출복합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구태여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추출복합물 제품이 있고 복합 추출물 제품이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에요. 말장난이잖아요. 추출 복합물과 복합 추출물 제품이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라벨에 다 써 있죠. 일반적으로 추출 복합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추출 복합물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 건강, 중심부와 주변부 황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테인과 지아산틴을 별도로 추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출 복합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산틴은 마리골드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마리골드의 종에 따라서 하나는 루테인이 많은 종이 있어요. 하나는 지아산틴이 많은 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합 추출물 제품은 뭔 상관이야, 그냥 한 번에 뽑아내면 되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에 맞는 영양소를 별도로 추출한 다음에 합쳐놓은 제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제품급에 속하는 제품들이 추출 복합물 제품을 쓰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복합 추출물을 씁니다. 몰라요. 어떻게 이거를 사람이 알아? 그냥 딱 봤을 때 루테인, 지아산틴이 들어가 있어! 라고만 하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 실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먹으면 내 몸에 도움이 돼? 황반에 네가 말하는 코팅 될 수 있어. 빛을 차단시킬 수 있어?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REG2 연구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됐던 원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제품이에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RS2 연구에 진행됐고. 실제로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추출부 컴물을 섭취한 집단에서 항반색소의 밀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기능을 위해서는. 네? 평생 쓰죠. 원래 근데 선글라스를 빈번하게 쓰시는 분들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빛의 차단율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런 거 많잖아요. 베개 같은 경우에 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교체 안 하죠. 결혼한 지 10몇 년 넘는데 결혼할 때 했던 베개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어? 베개는 빠시나요? 베개 피를 빨지 베개 안을 빨진 않잖아요. 요즘 빨 수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빠죠. 베개 피만 노래지면 빠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거기 진드기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유발 요인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지 않는 거. 기본에 충실하면 뭐든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문헌자를 통해서 황반색소의 밀도, 농도 증가된다. 혈장 내 루테인 같이 농도 증가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기능성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야. 눈의 활용도는 더 올라갈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희 딸하고 게임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기 얘기. 저 어렸을 때 웨스턴 바라는 이렇게 검정색 액정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게임기를 어머니가 사줬던 얘기를 했어요. 그거 컬러가 없어요. 그냥 흑백 게임기예요. 근데 요즘에 게임기는 휘황찬란하잖아요. VR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 이 게임 너무 디자인 너무 촌스러운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게임기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개념의 게임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촌스러울 거야. 그때 가서 보면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더 자극받는 그런 게임기,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눈 건강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전해야 되겠죠. 그 안전은 어떻게 입증할 건데? 우리가 그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등재하는 것을 우리가 그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안전하구나. 꾸준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즉 안전성과 기능성까지 모두 인정받은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원료와 대용량과 소용량 제품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프로모션 3월 4일 날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대용량 제품 구매하시고 업차지 프로모션 진행이 되어 하면 30일 네, 치 비전 S 제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해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길게 하면 한 6개월 동안 안 부르시더라고요. 쟤 너무 말이 많아.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